고대 그리스의 한 번영하는 왕국에서 세 공주가 각자 미래의 신랑감에 대해 서로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금고가 넘쳐날 정도의 재물과 부를 원했고, 둘째 공주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막내 공주 푸시케는 언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만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영혼의 교감을 더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오늘은 사랑과 아름다움 그리고 신뢰에 관한 그리스 신화 중 가장 애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푸시케와 에로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의심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번영하는 왕국에서 세 공주가 각자 미래의 신랑감에 대해 서로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공주는 금고가 넘쳐날 정도의 재물과 부를 원했고, 둘째 공주는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볼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막내 공주 푸시케는 언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만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물질적인 것들보다는 영혼의 교감을 더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세 자매 중에서도 푸시케의 아름다움은 정말로 신이 빚어낸 작품처럼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너무나 뛰어나서 멀리 바다 건너 타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올 정도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푸시케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여신인 양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던 향과 꽃, 그리고 귀중한 재물들이 모두 이 젊고 아름다운 인간 공주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웅장한 신전이 하루하루 텅 비어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본 아프로디테는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자신과 동등한, 아니 때로는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욕망을 주관하는 아들 에로스를 급히 불러내어 냉혹한 명령을 내렸죠. 아프로디테는 에로스에게 푸시케를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추악한 괴물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오만한 인간에게 뼈저린 벌을 내리라고 지시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에로스는 깊은 밤중에 푸시케의 침실로 조용히 숨어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은색빛을 만들어내는 고요한 방에서 천사처럼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공주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죠. 사랑의 화살을 꺼내어 푸시케를 향해 쏘려던 바로 그 순간, 에로스는 그녀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빛나는 푸시케의 완벽한 얼굴과 고요한 숨결에 정신을 잃고 넋을 놓고 있던 중,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푸시케의 움직임에 놀란 에로스는 실수로 자신의 화살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사랑의 화살에 맞은 에로스는 그 즉시 푸시케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아프로디테의 복수 명령을 수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아름답고 순수한 인간을 평생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푸시케 주변에서는 점점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온 나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푸시케였지만 정작 그녀에게 진심으로 청혼하거나 구애하는 남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언니들은 모두 괜찮은 남편들을 만나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던 막내 푸시케만은 여전히 홀로 남아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걱정이 깊어진 왕은 딸의 미래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멀리 있는 델파이 신전까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신으로부터 돌아온 신탁의 내용은 왕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하고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은 푸시케가 인간과 신 모두를 해치는 날개 달린 무시무시한 괴물과 결혼하게 될 운명이며 높은 절벽 위에서 그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신탁을 전해 들은 왕과 왕비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지만 신의 뜻을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가득 찬 두 언니들이 만약 신탁을 따르지 않으면 온 왕국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아버지를 강하게 압박했죠. 결국 푸시케는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 같은 암울하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운명의 절벽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는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의외로 담담하고 의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살아있는 여신처럼 떠받들어 주시더니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슬퍼하시는 건가요?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듯 절벽 끝에 홀로 남겨진 푸시케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며 하늘로 천천히 들어올렸죠.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에로스의 부탁을 받고 푸시케를 안전한 곳으로 구해준 것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듯한 기분으로 바람에 실려 한참을 이동한 푸시케는 온갖 꽃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계곡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은 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환상적인 것이었죠. 눈부신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하고 거대한 궁전이 마치 하늘의 신전처럼 우아하게 서 있었습니다. 금과 은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장식된 그 궁전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푸시케가 궁전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자 어디선가 부드럽고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극도로 정중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그녀를 안내하고 모시는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신비한 하인들은 푸시케를 마치 진짜 여왕처럼 정성스럽게 돌보며 향기로운 꽃잎이 떠있는 따뜻한 물에서 목욕시켜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하인들이 푸시케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이제 주인님을 위해 준비된 침실로 가서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편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푸시케가 궁금한 마음에 주인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니 하인들은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자상한 분이라고 대답했죠. 완전히 어둠이 깔린 넓고 아늑한 침실에서 푸시케는 긴장한 채로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여신 릭스가 검은 베일로 온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푸시케는 신비한 새 남편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꼈지만 깊은 어둠 때문에 그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두려워했던 끔찍한 괴물과의 만남과는 완전히 달리 그 밤은 진정한 사랑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푸시케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남편이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고 그녀는 여전히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신비롭고 몽환적인 생활이 매일 계속되면서 푸시케는 점점 더 행복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궁금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푸시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왜 항상 어둠 속에서만 저와 함께 계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면서도 애정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나를 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라면 모습을 보지 못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시간이 흘러 행복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푸시케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점점 더 그리워졌습니다. 남편에게 가족들을 만나러 잠시 다녀오고 싶다고 부탁했고 에로스는 망설이다가 결국 이를 허락해줬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유롭게 나갔다가도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풍의 도움으로 고향 궁전에 도착한 푸시케를 본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기절할 뻔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과 비단으로 치장한 채 진짜 여왕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푸시케는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두 언니들은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자신들보다 늦게 결혼한 막내 동생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언니들은 동생을 파멸시키기 위한 음험하고 교활한 계획을 몰래 꾸몄습니다. 언니들은 푸시케에게 예전에 받았던 무서운 신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남편이 정말로 끔찍한 괴물일 수도 있다고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언니들은 푸시케에게 날카로운 칼과 작은 등불을 몰래 준비해서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그의 정체를 확인하라고 부추겼죠. 만약 정말로 괴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목을 베어 죽이라고까지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이 푸시케의 순수한 마음에 불안과 의심의 어두운 씨앗을 깊이 심어 놓았습니다. 궁전으로 돌아온 뒤에도 언니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 푸시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어느 깊은 밤 푸시케는 떨리는 손으로 날카로운 칼과 작은 등불을 들고 깊이 잠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등불의 작은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조용히 비추는 순간 푸시케는 너무 놀라서 숨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조각상보다도 아름다운 청년이 평화롭게 누워 있었거든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곱슬머리와 완벽한 용모를 가진 그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고 더 가까이 다가가며 자세히 보려던 푸시케의 떨리는 손에서 등불에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실수로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화상을 입고 깜짝 놀라 깨어난 에로스는 날카로운 칼을 든 푸시케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쏟은 진심 어린 사랑에 이렇게 배신으로 보답하는 겁니까? 푸시케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에로스는 그 하나뿐인 부탁도 지켜주지 못한 그녀에게 깊이 실망했고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한 뒤 창밖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절망한 푸시케는 에로스를 쫓아 창밖으로 몸을 던졌지만 날개가 없는 인간인 그녀는 그에게 닿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한편 푸시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욕심 많은 두 언니들은 이제 자신들이 그 멋진 궁전의 주인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절벽으로 달려가서 서풍이 자신들도 데려가 주기를 바라며 용감하게 뛰어내렸지만 서풍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진 푸시케는 여러 신전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무도 아프로디테의 무서운 분노를 두려워해서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푸시케는 직접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에로스와의 사랑을 인정받기로 간절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미의 여신은 쉽게 용서해주지 않고 대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과제들을 내주며 푸시케를 끔찍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모든 시련을 극복한 푸시케는 마침내 제우스 신으로부터 불멸의 몸을 얻어 에로스와 영원한 사랑을 이루게 되었답니다.